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윌리엄 스틱스러드 레드 존슨 작가의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입니다. 아이 내면의 열정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부모의 고민이기도 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전문가가 힘을 합쳤다. 미국 사교육계의 정점에서 30년 이상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지도한 레드 존슨과 불안과 학습,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도와온 윌리엄 스틱스러드 박사가 그들이다. 레드는 수행과학과 기술의 관점에서, 윌리엄 박사는 두뇌 개발의 관점에서 수많은 아이를 도우며 각자의 연구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들의 지향점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바로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기주도성, 즉 삶의 통제감이 성공적인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럼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힘, 삶의 통제감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두 저자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그마한 시도와 성공, 그리고 때로 있을 실패에서의 배움, 즉 성공 경험을 쌓으면 된다는 것. 우리 아이가 언젠가 홀로 서야만 한다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 경험으로 쌓은 삶의 통제감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아마존 분야 1위로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이 책은 과잉 육아로 점철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바이블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계속 보호만 받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보다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스트레스 내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두뇌는 이후에 실제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해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일종의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다. 아이가 배움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다. 아이의 판단력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발달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달이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부여될 때 이뤄진다.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의 최선을 알기란 정말 어렵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완벽한 실패가 뜻밖의 축복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은 뒤에야 옳은 길을 찾기도 한다. 아이들에게도 완벽한 부모는 필요치 않다. 아이들은 듬직한 부모가 필요할 뿐이다. 부모가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화내면 아이도 불안해한다. 이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아이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양육에 사랑과 애정을 쏟기보다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뇌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평생 스트레스와 피로에 절어서 걸핏하면 불안과 우울에 뒤덮이는 두뇌를 갖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하고 회복력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두뇌를 갖고 싶은가? 아이에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고려해 보도록 조언한다. 불안은 부모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느낀다.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교의 잣대를 들이댄다. 선행학습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생각이다. 7세에 글을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일찍 글을 배우는 이점이 얼마 못 가 사라진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아이가 5살일 때부터 읽는 법을 못 가르쳐 안달이다. 기술은 따라잡기 벅차고 혼란스럽고 무력감까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기술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전자기기는 잘 길들이면 삶의 즐거움과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야수로 생각해야 한다. 야수를 길들이는 방법을 찾는다면 아이들은 긴 세월을 함께하게 될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은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달렸다. ADHD 아이 중에 대기만성형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두엽 피질이 성숙하며 일전에 잘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ADHD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이 격려는 아이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는 메시지인 동시에 성장의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메시지이다. 돈과 성공이 같지 않다고 역설하는 것은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 수입과 자기 행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상관관계는 수입이 아주 낮은 수준일 때 훨씬 유효하다. 재정적 안정이 어느 정도,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만 달성되어도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줄어든다. 돈을 못 벌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려 깊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 함께 읽어보았어요. 육아는 정답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힘들고 본인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는 아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지식과 배경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생각과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전에 약하고 남 일일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내일이 되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많은 상황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 중 하나인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이 내면의 열정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부모의 고민이기도 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전문가가 힘을 합쳤다. 미국 사교육계의 정점에서 30년 이상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지도한 레드 존슨과 불안과 학습,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도와온 윌리엄 스틱스러드 박사가 그들이다. 레드는 수행과학과 기술의 관점에서, 윌리엄 박사는 두뇌 개발의 관점에서 수많은 아이를 도우며 각자의 연구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들의 지향점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바로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기주도성, 즉 삶의 통제감이 성공적인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럼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힘, 삶의 통제감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두 저자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그마한 시도와 성공, 그리고 때로 있을 실패에서의 배움, 즉 성공 경험을 쌓으면 된다는 것. 우리 아이가 언젠가 홀로 서야만 한다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 경험으로 쌓은 삶의 통제감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아마존 분야 1위로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이 책은 과잉 육아로 점철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바이블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불안을 육아라는 환경에서 계속 보호만 받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보다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스트레스 내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두뇌는 이후에 실제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해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일종의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다. 아이가 배움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다. 아이의 판단력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발달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달이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부여될 때 이뤄진다.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의 최선을 알기란 정말 어렵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완벽한 실패가 뜻밖의 축복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은 뒤에야 옳은 길을 찾기도 한다. 아이들에게도 완벽한 부모는 필요치 않다. 아이들은 듬직한 부모가 필요할 뿐이다. 부모가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화내면 아이도 불안해한다. 이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아이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양육에 사랑과 애정을 쏟기보다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일은 두뇌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평생 스트레스와 피로에 절어서 걸핏하면 불안과 우울에 뒤덮이는 두뇌를 갖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하고 회복력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두뇌를 갖고 싶은가? 아이에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고려해보도록 조언한다. 불안은 부모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느낀다.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교의 잣대를 들이댄다. 선행학습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생각이다. 7세에 글을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일찍 글을 배우는 이점이 얼마 못 가 사라진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아이가 5살일 때부터 읽는 법을 못 가르쳐 안달이다. 기술은 따라잡기 벅차고 혼란스럽고 무력감까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기술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전자기기는 잘 길들이면 삶의 즐거움과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야수로 생각해야 한다. 야수를 길들이는 방법을 찾는다면 아이들은 긴 세월을 함께하게 될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은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달렸다. ADHD 아이 중에 대기 만성형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두엽 피질이 성숙하며 일전에 잘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ADHD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이 격려는 아이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는 메시지인 동시에 성장의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메시지이다.
돈과 성공이 같지 않다고 역설하는 것은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 수입과 자기 행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상관관계는 수입이 아주 낮은 수준일 때 훨씬 유효하다. 재정적 안정이 어느 정도,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만 달성되어도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줄어든다. 돈을 못 벌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려 깊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